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빈털터리 남자가 베푼 약간의 적선을 평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한 한 여인의 순정과 의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병진년 봄에 우암 송시열의 후손인 송근수라는 양반이 음도로 벼슬을 하여 경주 부윤으로 가게 되었다. 신관사또를 모셔가기 위하여 경주에서 시녀나인이 올라와서 숭례문 안에 있는 객사에 묵고 있었다. 여인은 시녀나인이 들어있는 객사로 아들을 보내어 경주 수존을 초청한다는 말을 전했다. 수존이 말했다. 지금 신관사또 모시는 비용에 들어갈 지장전 200괴미를 빌릴 일이 급해서 고맙지만 내가 초청에 응하기가 어렵다네. 자네 자당에게 가서 잘 말씀드려 주게.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다. 초청에 응해주시면 200개미를 이자없이 빌려드리지요. 그 말을 듣고 옳다고 여긴 수존이 시동을 데리고 아들을 따라 초청한 집으로 갔다. 정원에 피어있는 꽃과 함께 집 안팎으로 들이운 주렴이 무척 보기 좋았다. 수존이 오는 것을 보고 여인이 나와 맞아들여 술과 안주를 대접한 다음 물었다. 경주 사시는 김선달이란 분을 수존께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김선달이라 칭하는 사람이 한 분만이 아니고 서너 분이나 되니 부인께서 어느 김선달을 말하는지 모르겠소이다. 저 역시 함자를 모릅니다만 얼굴에 표가 있지요. 왼편 볼에 파달만한 사마귀가 있습니다. 수존이 시동을 돌아보며 물었다. 너 혹시 알겠느냐? 객사 동편에 운막을 짓고는 집신을 팔아 연명하는 양반이 바로 그분이로구나. 아이가 빈정거렸다. 운막에서 겨우 집신이나 삼아서 파는 양반이 선달님이라고요? 너는 그 선달의 내력을 모를 것이다. 10년 전 일이다. 어떤 상제가 와서는 집이 가난하여서 모친상을 치를 길이 없다기에 사또께 청을 넣어 얼마간 보태주었더니라. 그 후 3년이 지나 심효살이를 끝낸 다음에 무복을 입고 다시 찾아왔기에 비로소 그가 선달임을 알았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길에서 보니 선달 부부가 걸식을 하고 있더라. 볼 때마다 꼴이 점점 누추해지더니 나중에는 부부가 아예 거적으로 몸을 가리고 다니는 게 아니냐. 내가 하도 민망해서 양반에 대한 예는 아니었지만 뭐라고 그랬다. 당신 내외 모두 성한 몸을 가지고서 무얼 못해 바가지를 차고 이 골목 저 골목으로 걸식하러 다닌단 말이요. 한두 번이야 부득이하겠습니다마는 마냥 구걸만 하고 다니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말을 그분이 듣고는 크게 뉘우쳤는지 어느 날 와서는 집신이나 삼아보겠노라고 집 한 뭇을 달라고 청하더구나. 그 뜻이 가련하여 응낙했더니라. 며칠 지나지 않아 대여섯 분은 받을 만한 집신을 매일 서너 켤레씩 삼게 되었고 그 부인도 바느질이나 절구질 등으로 품을 팔아서 지금은 그래도 걸식은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느니라. 수존이 말을 다 끝내고는 고개를 돌려 물었다. 그런데 부인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김선달을 찾으시는지요? 여인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다. 뭐 그럴 일이 있었지만 자세한 내막은 차차 알게 되겠지요. 쇳내가 200개미의 돈을 드리겠으니 지장전에 보태 쓰시고 이자는 그만두고 본전만 김선달님께 전해드리세요. 그리고 문갑에서 한 폭 편지지를 꺼내 언문으로 김선달 앞으로 편지를 썼다. 그 사연은 대개 이랬다. 거여동 객점에서 추위와 주림으로 죽게 되었을 때
음식과 돈으로 구제받은 일. 선달이 준 두께미의 돈으로 담배를 사서는 20여 꿰미의 이득을 본 일. 그 돈을 미천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여 10년 만에 재산이 수만금에 이른 일. 건달들이 통혼을 협박하고 강제했으나 은인을 잊고 딴 사람에게 갈 수 없어 칼을 입에 물고 거절한 일. 숭례문 밖으로 이사 와서는 날이면 날마다 이미 언제 오실까 기다리고 있는 일들을 세세히 내려 쓰는데 편지폭에 넘치도록 정을 담았다. 끝에 가서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사람을 살리실 때는 대체 무슨 어진 마음이셨는데 사람을 잊으실 때는 이다지 박정하시온지. 지금 듣자옵기에 선다님께서 여러 해 낭패를 보시고 집도 없이 움막에서 사신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여기 약간의 돈을 보내오니 우선 처자를 구급하시고 속히 올라와 선처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운운하였다. 수존 일행은 신관사또를 모시고 경주로 돌아간 즉시 돈을 마련하여 기현에게 전하고 소매 속에서 편지를 내놓았다. 한양에서 김선달과 연고 있는 분이 이것을 보냅디다. 받아두시오. 그때는 날이 이미 어두워 글자를 읽을 수 없기에 기현은 돈 전대를 방에다 옮겨놓고 곰곰이 생각했다. 내 돈을 먹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대체 누가 나의 옛날을 기억하고 있을까? 이웃집에서 기름을 빌려 불을 켜고 편지를 읽어보니 곧 거여객점 두께미 돈의 공덕탑이 아닌가. 편지를 미처 반도 읽어가지 못해 부부가 감격하여 마주보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어루만지며 탄식하였다. 한양에서 날려버린 4, 5천 꿰미는 다 아무 자취도 없이 사라졌거늘 오직 두깨미가 그 공적을 나타내는구려. 이어 그는 부인에게 당부했다. 돈 100꿰미는 그 사이 고생을 생각해서 양식과 고기를 사다가 아이들과 포식하며 지내시오. 남은 돈 100꿰미로는 의복과 관망을 마련한 다음 말을 사서 타고는 바로 상경해버리다. 기현이 숭례문 밖 두 번째 집을 찾아가니 그녀는 기현이 오는 것을 보고 신을 거꾸로 신은 채 나와 맞이했다. 기현은 그녀를 얼른 알아보지 못했으나 권련은 기현을 첫눈에 알아보았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울었다. 처음에는 기현을 원망하는 듯했지만 그것이 어찌 여인의 본심이겠는가. 진수성찬을 만들어 올리며 만남을 기뻐했는데 마치 죽었던 사람이 환생한 듯 여겼다. 이윽고 그녀가 말을 꺼냈다. 두깨미 돈이 자라 지금은 2만여 깨미가 되었지요. 1만 깨미는 당신께 바치겠으니 처자식을 이것으로 살리시고 1만 깨미는 첩에게 그 소용을 맡겨두시지요. 저 역시 전 남편의 혈육인 자식이 있으니 그들을 살아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망연한 얼굴로 기현을 바라보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듯 속내를 털어놓았다. 저는 거여객점에서 당신을 만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압니다. 그때 나에게 베풀었던 작은 적선이 당신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대궁밥과 두께미의 돈은 나와 내 아들을 죽음에서 구했고 나를 사람으로 대접한 최초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마음에 둔 적도 없고 잘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것은 섭섭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소유하거나 당신을 본부인에게서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그리운 당신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살아가면서 순리대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얼마 후 짐을 챙겨 솔가에 올라와서는 기현은 숭례문 밖 두 번째 집에 안정했다. 대청을 가운데 두고 차와 첩은 사이좋게 안방과 건넌방에 자리 잡았고 기현은 10몇 년 만에 사랑채의 주인이 되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음도는 과거를 보지 아니하고 조상의 공덕에 의하여 벼슬살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현아인은 새로 부임하는 수령을 맞으러 그 지방에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수조는 아전 중에 수석 아전에 대한 존칭입니다. 지장전은 새로 부임하는 수령을 맞아가는 데 드는 제반 비용을 말합니다. 시동은 귀인 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를 말합니다. 함자는 남의 이름을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상제는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거상 중에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무슨, 집, 장작, 채소 따위의 작은 묶음을 세는 단위입니다. 관망은 각과 만건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필자미상의 차산필담이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이우선 교수와 이명택 교수가 편역한 2조 한문단 편집의 내용을 주로 빌려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간송미술관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준근, 신윤복, 김득신, 조영석 그리고 정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스타, 아이스탁바이 게티 이미지, 조이 일러스트 이미지, 그리고 게티 이미지 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